안녕하십니까. 정치 맥을 짚어주는 정치 맥 김상호 정치평론가입니다. 미국 주립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개념이 있는 평론을 합니다. 아무 말 잔치를 쌓는 저쪽의 겸손은 힘들다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평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전선에 찌들어 조용히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현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념과 양심 있는 정치를 논하여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정부 여당이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해야 한다느니 탄핵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방탄국회로 국민이 낸 세금만 낭비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 질서를 어지럽혀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여 국정을 파탄내어야 범죄자인 민주당의 대표가 당선되고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학생 시절부터 공권력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국정에 반대하는 투쟁만이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이라고 외쳐왔다. 투쟁밖에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야권 정치인들은 상대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투쟁력과 좌파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야 국민을 속여서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운동권 학생들을 포섭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세력을 확대해어 왔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386, 486, 586 세대들이 무조건적으로 투쟁하며 정치질하다가 야합으로 운 좋게 집권하였다. 그런 후에 좌파들은 국가의 중요한 조직을 점령해왔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여 이 나라의 정치판을 좌파 일변도로 도색해버렸다. 심각한 문제는 좌파들이 정치판뿐만 아니라 언론계까지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까지 몰고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를 장착한 좌파들은 일단 언론을 장악하고 공공기관에 침투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좌파 혁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바로 뒤집어 엎는 폭력혁명보다는 정부 조직과 노동조합과 같은 거대 조직에 침투하여 간부가 되고 세력을 확장하여 조직을 장악한 후에 정치적 역량을 확대하여 집권하는 전략과 전술을 펼쳤던 것이다. 어렸던 학생 시절부터 치열하게 선거에서 당선되는 방법과 권력에 집착하며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집권을 준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이었다. 좌파들은 학생 때 어설프게 배운 이데올로기와 기성정치인에게 물려받은 지역감정의 활용과 남북 통일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이용하여 좌파 혁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생활전선에서 일하기 바빴던 대한민국의 감남 을려들은 좌파들이 그러다 말겠지 하며 방관하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좌파들은 조국 통일로 좌파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의 8분응선 또는 9분응선을 넘었다고 확신하는 듯 막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자유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에 놓이게 된 원인은 국민들이 좌파들에 대한 경계심 부족과 좌파들이 전략 전술에 대한 몰이해였다.
열심히 일하던 순박한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엔 급진적 좌경 세력을 경계하였으나 점차 지역감정을 활용한 좌파들이 온건을 가장한 침투 전략과 전술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언론과 공공조직이 거의 좌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좌파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오해하는 정치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여 보자. 자나깨나 이재명을 위한 범법자 이재명의 당선을 위한 정당인 민주당은 어떤가 살펴봅시다. 좌파 민주당은 위헌 요소가 있는 공수처법을 위헌적인 선거법과 엮어서 강압적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하는 일 없이 세금만 낭비하다가 이번에 적과 주사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체포하여 조사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그것도 관할을 무시하여 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 연구회 판사가 도사리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위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였다.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은 무조건 좌파는 무죄이고 우파는 유죄라는 판결을 하며 범법자 이재명을 살려주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판사 중의 한 명인 이순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내주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며 법치 질서를 어지럽히며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권한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그들도 검사라면 법을 지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할 판검사들이 좌파 정치인들과 야합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고 있을까? 적의 수장일까? 범법자 당대표 이재명일까? 아니면 개딸들일까? 좌파들이 하는 일은 늘 이렇다. 자기들은 법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막 해도 된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법률 전문가라는 그들은 왜 그렇게 막 하는 걸까? 그들은 어차피 기존 법치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좌파 혁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할 이유이다. 좌파들은 처음부터 위헌적인 특검법과 탄핵의 남발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큰 충돌 없이 계엄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제되었다. 그러나 좌파들은 난데없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군 수뇌부를 마구 구속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였다. 한놈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까지 달려들어 내란죄를 외치며 법의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며 국가를 오히려 내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좌파들은 한 놈이 좌표를 찍어주면 때로 물려들어 인신공격을 하며 악마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한다. 그들 말로 한 놈만 팬다 이다. 그들은 정말로 좌표가 찍어지면 한 놈만 죽을 때까지 팬다. 정말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잔인한 짓으로 집단적으로 사람을 짓밟아 버린다. 그들은 인간 같지 않은 잔인한 놈들이다. 좌파들은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려 하는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좌파들은 그렇게 적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국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내란죄로 몰아서 구속한다면 과연 누가 좋아할 것인가? 빨갱이가 아니라면 어떤 국민도 그런 헌법 파괴자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좌파들은 때늦은 색깔 논쟁하지 말라고 경고하겠지만 철진한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국민을 속이고 철늦은 좌파 혁명을 꿈꾸며 이적 행위를 하는 좌파들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거의 한 달 동안 내란하며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탄핵소추하더니 좌파들은 이제 와서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는 빼겠다고 한다. 에라이, 탄핵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좌파들은 이제 와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제1요건이었던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국민을 속이고 탄핵소추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빼겠다는 짓은 사기 탄핵을 자인하는 꼴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짓이다. 상갓집에 가서 밤새 곡하며 울다가 갑자기 그런데 누가 죽었죠? 하는 꼴이다. 그렇게 좌파들이 졸속 탄핵소추를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하여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탄핵소추가 완성되는 것이다. 좌파와 헌재는 국민을 우습게 허투루 보지 말고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국정 혼란을 바로잡아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같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인 국회의원 200인 이상으로 확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무효가 된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도 적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막 나가고 있다.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 국회의원들은 지금 전국을 장악한 점령군처럼 제멋대로 막 행동하고 있다. 새싹처럼 맑게 자라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주사파인 좌파들은 실제로 29명을 탄핵소추했다고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방해하고 파탄내어야 자기들이 집권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위법성과 부당함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공수처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내란, 외환 이해의 죄로 형사수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 권한도 없는 대통령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과 억지로 연결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이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을 왜곡하여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즉시 위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은 주사파 동부연합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이재명을 앞세워 좌파들이 목표인 적화통일을 달성하고자 대한민국이 법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공공기관을 장악하는 게 1차 목표였다. 그리고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국가를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 적화통일을 이루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인 혁명 완수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사파들은 거의 언론기관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를 숙주 삼아서 세력을 확대하여 사법기관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정치적 중요
사건을 우리 법 연구의 판사에게 배당하여 좌파는 무조건 무죄, 우파는 무조건 유죄로 판결하며 재판 거래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치열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적화 통일이라는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저렇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적화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저렇게 무법천지서처럼 날뛰고 있다. 좌파들이 하는 짓은 늘 이렇다. 한 놈이 좌표를 찍어주면 때로 몰려들어 인신공격을 하여 모욕을 주고 악마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한다. 그들 말로 한 놈만 팬다이다. 그들은 정말로 좌표가 찍어지면 한 놈만 죽을 때까지 팬다. 정말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잔인한 짓으로 집단적으로 사람을 짓밟아 버린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좌파들이 비인간적인 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먹혀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들이 무서워서 알아서 기거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문다는 점이다. 이제는 언론까지 그 좌파들에게 포섭되어 함께 상대 사람을, 특히 정치인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한마디로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가를 잡아 흔들어 다 해먹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 운영 능력은 부족하고 특정인의 좌표에 따라, 다시 말해서 특정인의 지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집권하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니면 그들이 목표대로 좌파 통일이 달성, 다시 말하여 적화 통일로 좌파 혁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도 좌파 독재인 공산 독재자의 발밑에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나야 한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가 아니라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저들이 적화 야욕을 분쇄시켜야 한다. 그 전선의 제일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나섰다고 지금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외쳐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인 국민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미 모두 다 아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외쳐야 한다. 지상파를 비롯한 언론이 저 주사파들에게 포섭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기에 국민 개개인이 한 명이라도 더 외쳐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한 진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올바로 알려야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